근데요, 요즘요, 텔레비전에 혹시 뭐 좋아하는 프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TV를 잘 안 봐서. 그래요? 네. 저는 텔레비전 아예 안 보거든요.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 아예 안 보는. 주말에 그런데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좀 투덜거리더라고요. 왜요? 아니, 드라마 좀 보려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말, 틀어봤더니 주말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많대요. 8시에서 9시 사이인가 그 그때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드라마. 그럼 이번에 네. 드라마 안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당연히 못했지 않겠어요? 뭐 했는데요? 글쎄 뭐 무슨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던데요. 뭘 보고 해요? 아, 요즘은요, 강아지하고 되게 산책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마 그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을 한 지 한 3, 4일이 지난 거죠. 주말 20일 아니, 뭐, 항의 기준으로. 때 100일 잔치 못했대요? 왜 계속 100일 하고 우표도 만들고 그냥 그러고 계신데요? 뭐 워낙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을 하고 이렇게 지켜 세우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쭈쭈. 우쭈쭈. 아, 그거 알아들으시나요? 그래서 지상 3파뿐만 아니라 네. JTBC, YTN, 연합뉴스 TV 등 네. 종편까지 나서가지고 이 대국민 보고대를 방송을 했는데 네. 뭐 내용도 뭐 특별하게 특이한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왜 했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했긴요? 아니, 평론하러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네. 운비어천가. 네. 다들 그냥 우쭈쭈, 운비어천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도 또 탁현민 행정관이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 그 유명하신. 그렇죠. 유명하죠. 근데 왜 그분이 우리 지난번 우리 유채국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1야당 최고위원들과 네.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답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리가요. 아, 그렇습니까? 답을 할 정도면요, 소통이죠. 네네. 쇼통이거든요. 쇼통이라서 네, 그러네요. 소통이면 답을 주죠. 근데 쇼통이니까 답을 주지 않죠. 왜냐면 그냥 쇼만 하면 되는데 저같이 딱 만나면 제가 이야기할 거잖아요. 물을 거잖아요. 준비된 답이 없죠. 오히려 비공개로 한 다음에 공개하지 않고 좋은 장면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채가 활짝 웃는 모습과 문 대통령 활짝 웃는 모습. 제게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있죠. 들어가면서 바로 열고 들어가면 되죠. 청와대는 그거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핸드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청와대가 교도소예요? 아. 군기관이에요? 아니, 그렇게 공개하고 사람들 보여주고 하면요. 생각해봐요. 사람들 보여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보여주는 것만 봐?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청와대에 가면은 안타깝게도 라이브 쇼를 페이스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나라도 초대를 받으시면 라이브 쇼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라고 조건을 좀 미리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시청률이 제일 높은 일요일 정말 좋은 시간, 저녁 8시, 9시를 독차지했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그 채널에서 다 틀어준 거예요? 그런 셈이죠. 말도 안 되네요. 아니, 이것도 페이스북 라이브 하지. 왜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땡전 뉴스 있지 않습니까? 아, 땡 뉴스. 네네. 딱 9시 땡 하면 국민 여러분. 네네.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그거 전 얘기하는 대통령께서는 거죠. 예. 아마 그 시절에도 그토록 비판을 받았는데 그 시절 이후에 지금 문민정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1987년 네. 이후에 아마 이런 방식으로 대국민 보고대회 네.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닌데도 이런 어떤 방식의 그 대회를 지상 3파를 포함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네. 같은 시간에 그것도 생방송으로 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걸 보고 달빛 기사단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인이니까. 아, 그렇죠. 예, 우리 달림이니까. 달림이니까. 예, 근데 저희 집 옛날에요. 진짜 이건 저 팩트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달림이었어요. 아, 20일 날 비도 왔지만 이 시간에는 달도 떴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국민 보고 대회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네. 보고 대회를 하면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파스러워요.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대국민 보고 대회 하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네. 보고를 뭘 했어요? 그죠, 뭐 제대로 근데 보고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보고 대회인데요. 대회면은 네네. 뭔가 1등, 2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보고 잘한 거예요? 글쎄 뭐 보고 대회여서 등수는 안 따진 것 같고 네. 광화문 1번가에 당시 올라왔던 정책 제안들을 검토하고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네. 내용으로 했는데 네. 뭐 막상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들이나 설명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 1, 2차관들이 네. 인디밴드가 부른 꽃길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어깨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신이 나요? 아니 지금요 사드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입니다. 건지 모르겠고 북핵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우리 전방에서 사고가 또 나고 있었고 거기다가 제가 계란을 지금 몇 달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살충제 계란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춤을 췄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아시겠지만 21일부터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훈련이 한미 군사 네.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보고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아니, 이야기할 그리고요. 만큼 안보적으로 아주 초미의 관심이 있는 지금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가서 꽃길이라는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췄다.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단전 그거 변호사님 지금 네. 이번 을지 훈련은요 좀 축소를 하나 봐요. 로키래요 로키. 네네. 근데 이렇게 축소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축소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줄었는데 네. 해외에서 참석하는 해외 병력이 한 500여 명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사람들은 참석하나 안 하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해외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병력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점은 그 연습에 미 태평양 사령관과 전략 사령관 등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령관들이 참석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어떤 북한의 어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네. 전략 회의 같은 것들을 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문정부에서 또 일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주말에 그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양키곰에 거의 버금가는 미국 물러가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런 지금 뭐냐 구호들이 그거 알고 난무했지 계세요?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사 안 나오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하고 광화문 있습니다. 앞을 제가 지나가는데 그거 심각하게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질적으로 의미 있는 훈련으로 가고 있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경화 장관 지금 어깨춤 얘기도 했지만 지금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냐. 가장 좋은 전쟁이 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더 좋은 최상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비록 뭐 가장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 낫다. 나쁜 평화란 말 없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직접 썼단 평화는 말이에요. 평화지 나쁜 사랑 그럼 나쁜 평화 나쁜 사랑 그 나쁜 자 들어가면 다 나쁜 거예요. 나쁜 평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그다음 ICBM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할 때, 그래서 미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굴종하는 평화. 혹시 그걸 가장 위장해서 나쁜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무서운 얘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장 나쁜 평화라는 이 말 속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ICBM을 가지고 결국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반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협박을 할 때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굴종하는 가장 나쁘더라도 그 평화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통일, 그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나쁜 평화라는 단어가 아주 무서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나쁜을 작게 보고 이거죠. 나쁜 평화 하니까 평화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자를 쓸 때도요. 왜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세일이라고 쓸 때 뭐라고 있습니까? 30에서 그러니까 50%에서 50이 크게 보이면 30자가 안 보이고 세일 퍼센트가 크게 보이는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프레임에 걸릴 때가 있는데요. 역시 프레임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할 일이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알맹이는 없어도 되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보여주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왜 쉽냐면요. 실제로 정책이 연결돼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정책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보여만 줘라고 쇼만 한다면은 아주 쉬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그 기업인들이랑 맥주 먹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그거 대낮에 맥주 먹어도 돼요? 업무 시간에?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두 잔 먹을 수 있다. 한두 잔이 아니고 기계 갖다 놓고 콸콸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국가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회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 이런 게 보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뭐 맥주를 따라줬다라든지 뭐 그날 뭐 안주가 뭐였다든지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보도에 주된 내용이 네.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기업인들 만나서 근데 무슨 얘기했어? 맥주 마셨지. 예. 그 맥주 상표가 뭐더라? 그리고 안주는 뭐였더라? 안주는 다 같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뭐를 갖다 섞었다더라. 그런 게 나오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시죠. 명부인이 대통령 100일에 뭘 했더라. 화채를 만들었더라. 그런 게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찡찡이 어제는요. 얘기도 뭐, 어제는요. 네. 찡찡이가 검색어 2위였어요. 그래요? 저는요. 찡찡이가 아파요? 아니요. 찡찡이가 대통령 사랑을 많이 받고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고양이와 개와 놀아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사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기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사가 되어서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지금 산책시킬 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맨 처음에 사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다가왔던 게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그 커피잔을 들고 네. 대화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장면은 상당히 신선했지 않습니까? 멋있었죠. 예, 상당히 괜찮았어요. 나온 사람들도 뭐 저보단 조금 부족하지만 잘생긴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먹히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런 이미지업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미팅을 했는데 호프 먹는 건 좋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대통령이 대표들 왔는데 테이블을 직접 옮겼다. 그래서 이런 게 기사거리가 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그 부인의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영부인이 뭐 청와대 회의에 화채를 보냈다는 내용이라든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신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친 사람이 한둘인가요? 손가락 좀 다쳤는데도 계속 일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가십거리로 하면 되는 근데요, 거지. 손가락에 반창고는 보통 상체에 바르지 않아요? 네네. 근데 고무장갑이 발랐어. 그래요. 그거 영상 자료 있어요. 고무장갑인데 그 위에 반창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뭐지? 손가락에 다쳤는데 반창고? 그게 보니까는 이 홍보의 본질이네요. 아마 다친 부분에도 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여기다. 그렇죠. 장갑을 껴넣으니까 안 보이잖아. 여기다.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다쳤다는 걸 보여줄 수 없는데 이거를 빼고 보여주면 마치 일하다가 이 다친 거를 홍보하려고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다쳤다는 걸 화살표인 보여주기 거죠, 위해서. 화살표. 그렇죠. 여기다가. 요 부분을 다쳤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보여주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탁현민 작품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탁현민을 절대 못 내보내죠.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관이 이상한 남자라고 해도 그래도 끌어안고 계신 대통령. 자, 100일 평가. 우리도 해봅시다. 변호사님께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 뭐라고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은 소통한 거고요. 그런데 또 제일 잘못한 것도 소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 유채호께서 모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하셨던데. 그거는 단장 변호사님이 슬쩍 하는 얘기 제가 좀 벤치마킹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제대로 소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원래 41%를 받았는데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는 한 80% 가까이 지지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35%에서 40%의 추가 지지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왜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 너무 어려운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면서 잘 나라를 이끌어 달라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그것을 본인에 대한 지지로 오해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소통하고 싶은 사람과만 소통하고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외면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우리
이제 정준길 위원장님께서 제가 소통을 좀 가져갔더니 그게 질투가 났나 봅니다. 본인의 생각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네, 본인이 하신 거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과 소통이라고 했더니 옆에서 거의 제가 물어 뜯길 뻔했습니다. 거의 그냥 거품을 물면서요, 부들부들 떠는데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은요, 말로 해서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느낄 때 진짜 소통인데 우리 소통 잘해, 그치 소통 잘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정말 우리 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쇼통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해서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쇼통이든 소통이든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 하나만 충언을 드린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했던 거는 그러니까 미래로 향하지 않고 과거로 간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이미지 정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적폐청산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적폐청산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계급적이고 철저하게 정파적인 거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뭐냐, 적폐의 어떤 내용을 먼저 찾고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도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지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일가에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뭐랄까 해결, 그죠? 또 5.18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5.18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5.18 민주화 유공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과 남을 가리지 않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 원칙에 맞을 때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본인들의 정치 세력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도 과감히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으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그리고 정말 국민의 정부,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러면은 이거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탁현민 행정관의 정말 화려한 이 모든 기획들은요, 결국은 허상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이 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깨고 나면 허무, 구운몽보다 더 허무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닌 나를 설정해서 거짓으로 쇼맨십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지쳐서 힘든 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나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 대통령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허허 웃는 그 웃음이 본인의 진실된 웃음이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옆에서 너무 기획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보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행정관님, 이제 좀 나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청와대에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습과 문 대통령 활짝 웃는 모습. 제게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있죠. 들어가면서 바로 열고 들어가면 되죠. 청와대는 그거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핸드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청와대가 교도소예요? 아. 군기관이에요? 아니 그렇게 공개하고 사람들 보여주고 하면요. 생각해봐요. 사람들 보여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보여주는 것만 봐?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청와대에 가면은 안타깝게도 라이브 쇼를 페이스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라도 초대를 받으시면 라이브 쇼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라고 조건을 좀 미리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시청률이 제일 높은 일요일 정말 좋은 시간 저녁 8시, 9시를 독차지했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그 채널에서 다 틀어준 거예요? 그런 셈이죠. 말도 안 되네요. 아니 이것도 페이스북 라이브 하지 왜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땡전 뉴스 있지 않습니까? 아!
땡 뉴스. 네네. 딱 9시 땡 하면 국민 여러분. 네네.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그거 전 얘기하는 대통령께서는 거죠. 예. 아마 그 시절에도 그토록 비판을 받았는 네. 종편까지 나서가지고 이 대국민 보고대를 방송을 했는데 네. 뭐 내용도 뭐 특별하게 특이한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왜 했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했긴요. 아니 평론하러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네. 운비어천가. 네. 다들 그냥 우쭈쭈 운비어천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도 또 탁현민 행정관이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 그 유명하신. 그렇죠. 유명하죠. 근데 왜 그분이 우리 지난번 우리 유채국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1야당 최고위원들과 네.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답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리가요. 아, 그렇습니까? 답을 할 정도면요. 소통이죠. 네네. 쇼통이거든요. 쇼통이라서 네, 그러네요. 소통이면 답을 주죠. 근데 쇼통이니까 답을 주지 않죠. 왜냐면 그냥 쇼만 하면 되는데 저같이 딱 만나면 제가 이야기할 거잖아요. 물을 거잖아요. 준비된 답이 없죠. 오히려 비공개로 한 다음에 공개가 하지 않고 좋은 장면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채가 활짝 웃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보고 대회인데요. 대회면은 네네. 뭔가 1등, 2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보고 잘한 거예요? 글쎄 뭐 보고 대회여서 등수는 안 따진 것 같고 네. 광화문 1번가에 당시 올라왔던 정책 제안들을 검토하고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네. 내용으로 했는데 네. 뭐 막상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들이나 설명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 1, 2차관들이 네. 인디 밴드가 부른 꽃길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어깨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신이 나요? 아니, 지금요. 사드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입니다. 건지 모르겠고, 북핵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우리 전방에서 사고가 또 나고 있었고, 거기다가 제가 계란을 지금 몇 달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살충제 계란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춤을 췄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아시겠지만 21일부터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훈련이 한미 군사 네.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보고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아니, 이야기할 그리고요. 만큼 안보적으로 근데요, 요즘요, 텔레비전에 혹시 뭐 좋아하는 프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TV를 잘 안 봐서 그래요? 네. 전 텔레비전 아예 안 보거든요.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 아예 안 보는. 주말에 그런데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좀 투덜거리더라고요. 왜요? 아니 드라마 좀 보려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말, 틀어봤더니 주말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많대요. 8시에서 9시 사이인가 그 그때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드라마. 그럼 이번에 네. 드라마 안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당연히 못했지 않겠습니까? 뭐 했는데요? 글쎄 뭐 무슨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던데요. 뭘 보고 해요? 요즘은요, 강아지하고 되게 산책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마 그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을 한 지 한 3, 4일이 지난 거죠. 주말 20일 아니, 뭐 기준으로. 항의 때 100일 잔치 못했대요. 왜 계속 100일 하고 우표도 만들고 그냥 그러고 계신데요? 뭐 워낙 잘한다고 옆에서 칭찬을 하고 이렇게 지켜 세우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쭈쭈. 우쭈쭈. 그거 알아들으시나요? 그래서 지상 3파뿐만 아니라 네. JTBC, YTN, 연합뉴스 TV인데 그 시절 이후에 지금 문민정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1987년 네. 이후에 아마 이런 방식으로 대국민 보고대회, 네.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닌데도 이런 어떤 방식의 그 대회를 지상 3파를 포함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네. 같은 시간에 그것도 생방송으로 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걸 보고 달빛 기사단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인이니까. 아, 그렇죠. 예, 우리 달림이니까. 달림입니까? 예, 근데 저희 집 옛날에요. 진짜 이건 저 팩트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달림이었어요. 아, 20일 날 비도 왔지만 이 시간에는 달도 떴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국민 보고 대회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네. 보고 대회를 하면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파스러워요.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대국민 보고 대회 하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네. 보고를 뭘 했어요? 그죠, 뭐 제대로 근데